책을 읽는 게 무의미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책 읽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고 지적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고 책 읽을 시간에 책 요약해 준 거를 보는 게 낫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마치 젊은 애들이 유튜브에만 빠져가지고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독서율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계를 자세히 보면요. 오늘도 고요한식당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체부에서 202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값이 어땠느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들. 2025년을 통틀어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들의 비율 몇 퍼센트일 것 같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 38.5%라고 합니다. 학생은 높아요. 학생은 94.6%. 얘네들은 뭐 어쩔 수 없죠. 학교에서도 읽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2013년 이후부터 계속 95% 왔다 갔다 했어요. 학생은 볼 게 아니고 성인은 38.5%. 여태까지 조사한 중에 최저라는 거야. 애초에 2013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찾다가 재밌었던 게 뭐냐 하면 2016년에 성인이 책 안 읽는다, 국민 독서율 역대 최저 하면서 65%밖에 책을 안 읽는다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때는 65%가 책을 읽는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제는 61.5%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책 읽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제 스레드에다가 이제는 성인 65%가 1년간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한다 라고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책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많던데 정작 읽은 사람은 없네? 뭐 책만 읽어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점점 오히려 성공하기 쉬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책만 미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왜 읽은 책 권수를 따지는지 이런 것도 있고 책 안 읽어도 될 것 같던데 크리에이터들이 이 책 저 책 다 요약해서 유튜브에 노하우 다 업로드해 주더만 아카데믹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을 읽는 게 이제 무의미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책 읽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고 지적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고 책 읽을 시간에 책 요약해 준 거를 보는 게 낫고 지적 허영심에 취할 게 아니면 써는 이제 한물 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반응만 보면 마치 젊은 애들이 유튜브에만 빠져가지고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독서율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계를 자세히 보면요. 더 재밌는 게 20대 독서율이 제일 높아요. 20대 독서율이 물론 뭐 여기 대학생도 아마 껴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20대 독서율이 74.5%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30대가 68%예요. 40대부터 쳐받기 시작합니다. 40대 47.9%, 50대 36.9%, 60대 15.7%. 정작 20대 30대가 책 제일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 책 안 읽는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물론 60대 이상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죠. 60대 이상 분들이 우리 어렸을 땐 책 많이 읽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다 읽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채널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요약한 미디어 컨텐츠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책을 대체할 수가 있을까? 마침 제 지금 책상 위에도 책이 하나 있네요. 저는 요새 마케팅이나 브랜딩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 책을 좀 읽어봤고요. 그리고 친구가 추천해줘서 최근에는 이 책도 읽었습니다. 이승우 씨의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인데 창세기를 가지고 사랑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책이어서 좀 재밌게 읽었어요. 또 뭐 이 책도 읽고 있는데 재밌을 줄 알고 샀는데 생각보다 재미없어서 좀 찌끔찌끔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을 한번 봅시다. 지적자본론.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이분이 이제 치타야 서점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일본에서 브랜딩으로 되게 유명한. 근데 뭐 다 읽어보면 결국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돼야 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가에 대한 뭐 자세한 사례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요약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하면 안 된다. 그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야 된다.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규모를 키울 것이 아니라 휴먼 스케일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거 한 줄로 요약하면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제목만 읽어도 대충 알 것 같지 않아요? 모두가 쾌적한 사회가 될수록 우리가 쾌적한 사회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고, 또 그 쾌적한 사회에 맞춰 살려고 하는 동안 도시는 깨끗해 보이는데 빠져서 챙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낙오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문학이죠. 이 책은 순수 문학인데,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교양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텐데, 창사기에 나온 되게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이 이승우 소설가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의 해석보다 이 책의 해석이 전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했던 일이 다예요. 한 줄로 요약하면. 여기서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를까요? 우리는 지식을 모를까요? 우리가 지식을 몰라서 책을 읽을까요? 전 웬만한 지식의 근본적인 구조랑 그리고 본질적인 진리는 20대 안에 구축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구축이 돼야 돼요. 웬만해서는. 지금 20대들이 책 제일 많이 읽잖아요. 다 그거 구축하려고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축이 되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게 구축이 되면 이제 거기서 시작이에요. 구축된 목적 지점과 진리와 본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진리와 본질에 다가서는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수십 수백 가지의 길을 나 혼자 찾을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운이 좋게 굉장히 뛰어난 이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뭐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근데 웬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럼 그거를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독서예요. 전 이 주장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제 자식도 그렇게 키울 거예요. 책을 읽지 않고서는 그 본질과 진리에 다가서기가 힘들어요, 되게. 책 읽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 활자와 싸움을 하고 어쩌면 읽지 않아도 되는 문장까지도 읽어야 되는 게 독서거든요. 사피엔스 같은 거 막 이만한 거 두꺼운 거 읽어봤자 진짜 그 안에 있는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재미없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그 사고의 구조, 본질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가장 그 해부도면처럼 적혀져 있는 게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 구조를 한번 쭉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그 사고 구조를 따라가는 방식은 굉장히 고되거든요. 뭐 누군가에겐 독서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실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의무감으로 읽어요. 진짜 재밌는 책들도 있지만 이거를 참고 읽었을 때 그 마지막 한 입의 시원함 때문에 저는 읽는 편이거든요. 뭐 이런 거야. 그 김준현 씨가 얘기했잖아. 진짜 더워가지고 자기가 정말 시원한 맥주를 먹고 싶을 때 더워 죽겠는데도 막 참으면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어떻게든 땀을 빼고 목이 진짜 칼칼하게 한 뒤에 그 시원한 맥주를 먹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노력을 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 맥혔다가 풀리는 게 좋아서 고구마 같은 거 먹을 때 물 없이 꾸역꾸역 먹다가 우유 한 모금 빡 해서 촥 내려가는 그 느낌. 저는 책 읽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의 사고의 구조를 쫓아가는 건 좀 힘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끝까지 했을 때, 마지막 책장을 덮였을 때 이 사람의 사고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책이라면 그 사고의 구조가 나의 사고의 구조와 부딪혀서 깨지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서 내 사고력이 빵 올라가는 그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깨진다는 카타르시스도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점이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점은 뭐예요?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럼 이게 반대로, 아니다, 사람은 악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하게 산다의 기준점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프레임을 깨트릴 수 있는 이런 거죠. 내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다른 미디어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 뭐 일부적 대체는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더 여실하게 느끼는 게,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진짜 지식을 팔면 안 돼요. 그냥 재밌는 걸 해야 돼요. 재밌는 걸 통해서 지식을 소개해야 돼요. 뭐 민음사 그 김민경 편집자분이니까 그분이 뜬 것도 결국 웃겨서예요. 재밌으니까. 그 재미있는 방식으로 고전을 소개하잖아요. 이동진 평론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논리적인 말투로 책을 소개해요.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요약은요, 절대 원본 메시지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데미안을 읽은 사람이랑 데미안을 요약으로 본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그건 아예 다른 체험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데미안이 어떤 내용이야? 라고 했을 때 비슷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심상 안에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고와 마인드를 바꾼 작용을 그 사람의 삶에서 녹아나는 것을 보면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미디어는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가둡니다. 분명히 가둬요. 미디어는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분명히 가둡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게 우리는 알고리즘에 종속되어 살아가요. 즐겁고요. 재밌고요. 유쾌하고요. 야하고요. 자극적이고요. 이런 것들의 클릭률은 미친 듯이 높고요. 담백한 지식 같은 거는 클릭률이 낮아요. 우리 미디어에서도 지식 많이 얻는데, 정보 많이 얻는데 라고 하지만 물론 저도 최근에 중동전쟁관에서도 김지윤 씨 채널이나 알파고 채널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정보는 얻을 수 있게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럼 이 중동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중동에 대한 책을 읽을 거예요. 영상 미디어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영상 미디어로만 내가 지식적인 박사가 되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들은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책이 만능은 아니에요. 저도 독서 만능론자는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 무조건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나마 나의 생각의 벽을 깨트릴 수 있는 지금 인류 역사상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같은 저자의 책을 계속 읽더라도요, 깨지는 지점이 있고요. 나랑 비슷한 부류의 저자가 쓴 책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목은 나랑 비슷한 생각이겠다라고 읽어도 그 안에서 깨지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책은 물이라고 이동진 평론가가 비유를 했습니다. 책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적 소양을 충전해 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양극단으로 퍼져 있는 그 일들이 떨어지는 독서율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얻는 정보의 출처가 유튜브가 70% 이상이라면 그럼 그 사람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알고리즘은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적어도 뭐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종교에 관심이 있거나 했을 때 괜찮은 책들을 읽음으로써 기본적 수양을 쌓아놓고 걸어간다면 적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극단주의 쪽으로 빠질 확률은 훨씬 적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좋은 책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인데 오래된 책을 읽으면 돼요. 한 30년 전, 40년 전에 나온 지금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들을 찾아서 읽으면 돼요. 최근에 나온 책들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무조건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책만 많이 읽으면 나아갈 수 있다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책 읽는 나에 중독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은 좋지 않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제가 AI를 쓰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고 글 쓰는 거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AI 쓰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결과물 얻기도 되게 쉬워요. 완전히 분야가 다른 진짜 바이브 코딩 쪽은 제가 아예 배워야겠죠, 그런 건. 근데 그런 거 말고 LLM을 제대로 이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 걸 보니까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방식이에요, 이게.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고 사고하는 구조가 이미 잡혀 있으니까 AI는 이제 점점 언어적인 부분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막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어를 다룬다는 뜻은 사고의 구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고의 구조를 다루기 위한 최고의 훈련은요, 무조건 책이에요. 인류가 죽을 때까지도 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계속해서 떴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빠이.